지금 환율이 1,530원이에요. 1,530원. 이게 말도 안 되는 환율이라고요. 이 환율에 지금 어떤 걸 왜 한국만 이렇게 비싸냐고요. 왜 정부는 대체 요즘 커피값 오르는 거 체감되시죠? 예전에 아메리카노 가격이 한 잔이 1,500원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저가 커피 브랜드들조차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고환율, 고유가를 이유로 이디야 커피는 스틱커피 가격을 15% 인상했고요. 더벤티는 일부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커피빈 코리아 역시 바닐라 라떼 스틱커피 가격을 약 8% 인상했고요. 백다방도 일부 메뉴 가격을 약 5%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사실 올해 커피 원두 가격 자체는 오히려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국제 원두 가격은 2024년 톤당 평균 5,158달러에서 2025년에는 8,117달러까지 폭등하면서 약 57% 상승했습니다. 브라질과 베트남의 이상기후로 인해 커피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고 기업들은 높은 가격에도 원두를 미리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트나 카페에서 보는 스틱커피의 상당수는 바로 그 비쌌던 시기에 확보한 원두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즉 지금의 가격 인상은 현재 원두 가격 때문이라기보다 작년에 비싸게 들여온 원두 가격이 뒤늦게 반영되는 과정에 가깝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1, 2년치를 창고에 쌓아두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수개월 혹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선물 거래, 장기 공급 계약, 분할 구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5년 원두 가격이 폭등할 당시 계약했던 물량이 2026년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 베트남은 전 세계 커피 생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길래 두 국가의 원두 가격 상승이 전체 원두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커피 생산량 기준으로는 브라질이 약 38에서 40%, 베트남이 18에서 20%, 콜롬비아가 8에서 9%, 에티오피아가 5%, 브라질, 베트남만 합쳐도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베트남이 커피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6년 들어서 상황이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브라질과 베트남의 기후 상황이 개선되면서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브라질은 올해 역대급 풍년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실제 국제원두 가격은 2026년 4월 기준 톤당 6,598달러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 가격도 다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커피 가격이 원두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아직까지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 해상물류의 핵심 통로라서 불안정해질 경우에 운송비와 보험료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환율 문제, 포장재 가격, 인건비, 물류비 같은 누적된 원가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이 사태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커피 가격 상승 문제는 최근 1, 2년 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난 10년간 커피 가격을 돌이켜보면 커피 가격은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인상되고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당시만 해도 저가 커피 브랜드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대부분 1,5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초저가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죠. 당시에는 편의점 커피보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커피가 더 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제 커피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이었고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수익성보다는 시장 확장성에 좀 더 집중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큰 변곡점은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시작됐는데요. 카페 이용객은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전세계 물류 시스템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 운임 폭등, 해상물류 지연, 포장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식음료 업계 전체에 원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누적된 부담 위에 2024년에서 2025년 원두 가격 폭등이 결정타처럼 겹친 겁니다. 결국 2025년도부터 대형 브랜드들과 저가 프랜차이즈들 모두 가격 인상을 시작했는데요. 스타벅스는
톨사이즈 음료 일부 가격을 최대 300원 인상했고, 투썸플레이스 역시 커피 및 디저트 가격을 평균 4%에서 5%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메가커피는 브랜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핫 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했고, 컴포즈 역시 일부 음료 가격을 평균 200원에서 300원 인상했습니다. 폴바셋은 일부 음료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했고, 할리스와 엔젤리너스 등 중대형 프랜차이즈들도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섰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메가커피의 가격 인상을 꽤나 상징적인 사건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가커피 시장에서 1,500원 아메리카노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브랜드 경쟁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커피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힘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을 내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브라질과 베트남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 원두 가격은 지난해보다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올해 풍년이 예상대로 이어진다면 원두 가격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로부스타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인스턴트 커피와 스틱커피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환율, 국제 유가, 중동 지역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인건비 상승, 임대료 상승, 포장재 가격 상승 등이 있습니다. 특히 커피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원두 가격보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원두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가격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커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줄었지만 이미 오른 가격이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높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향후 1, 2년은 대규모 가격 인상보다는 100원에서 300원 수준의 점진적인 가격 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커피 시장의 최대 변수는 브라질과 베트남의 풍년이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언제 안정될 것인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눈앞에 당장 보이는 가격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가격에 양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스텔스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스텔스플레이션이 사실 커피 업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데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커피에서도 같은 아메리카노 용량인데 얼음의 사이즈를 줄여서 더 많은 얼음을 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스텔스플레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컵 사이즈고 1리터 아메리카노인데 들어가는 아메리카노 투샷이라면 결국에는 원가는 똑같으니까요. 아울러서 여러 원가 상승 외에도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런 인건비 상승이 결국에는 저가커피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저가커피가 몰락하고 망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사람을 못 구해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가커피는 그런 인건비 상승과 그리고 임대료 상승 이런 문제들에 굉장히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가커피를 차릴 때는 좋은 모개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을 써서 이 최저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메뉴들과 굉장히 많은 주문들을 매번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가커피는 요새 특히 지방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지원자들이 아예 없거나 1명 내지 2명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점점 커지면 결국엔 저가커피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인건비를 더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이 시스템을 굴려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가커피는 앞으로 높아지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과 손님에게 제공하는 커피 가격 유지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저가커피 브랜드들에게 남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도 사실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의 날씨, 중동의 정세,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이 모두 함께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피 가격을 볼 때는 단순히 카페의 가격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도 함께 생각해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커피바라의 유민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커피바라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